정리가 되고 새로운 것도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1탄에서 요철이 이렇게 많았던 친구를 저희 집에 합숙을 시켜서 요철 캠프를 하면서 4일 만에 요철 없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모든 모공모공 부분이 각각각각각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돌토돌 만졌을 때 정말 징그러운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루틴을 제대로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총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안녕 두별이들! 오늘은 요철 없애는 법 영상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요철 없애는 법 영상을 딱 2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새롭게 발전된 버전, 더 쉽고 간편한데 효과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철 영상을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올립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된 기념으로 요철 없애는 법 영상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1탄, 2탄 형식이 합쳐져서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새로운 것도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어가지고 1, 2탄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정리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시도해주시면 요철 금방 없애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1탄에서 요철이 이렇게 많았던 친구를 저희 집에 합숙을 시켜서 요철 캠프를 하면서 4일 만에 요철 없이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얼마 전에는 제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일주일 정도 독감이 심하게 걸려서 영상도 좀 뜸하게 올렸을 정도라 피부 관리고 뭐고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세안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각질은 생기다 보니까 피부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 껍질화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모든 모공모공 부분이 각각각각각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돌토돌 만졌을 때 정말 징그러운 거예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이런 거 말고도 그 전에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진짜 찐 요철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루틴을 제대로 찝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요철을 없애는 방법은 좁쌀 여드름을 없애는 방법과 정말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각질 제거해주고 수분 충전해주면 돼요. 하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피부는 해도 되고 어떤 피부는 하면 안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오늘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워시오프 팩. 예를 들어 요철을 없애는 2주짜리 루틴이다 하면은 지금 같은 겨울에는 첫날 2주일차 시작할 때 이렇게 7일에 한 번씩 넣어주셔도 괜찮고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 잘 쌓이는 피부는 요 2주 동안 3번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요거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포 요거 진짜 많이 추천했던 연말결산템에도 추천했던 그 제품 강력한 아이입니다. 피지랑 각질을 싹 정돈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건조함에 민감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신 분들은 요거 아임프롬의 피그 스크럽 마스크 사용해주시면 돼요. 요거 자체가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라가지고 피부 결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보습도 어느 정도 돼서 각질 케어해주는 것 대비 피부가 별로 건조해지지 않아요. 대신에 쿨링감은 없습니다. 근데 겨울이기 때문에 또 피부에 따라서는 요거가 아무리 안에 설탕 쫀득한 느낌이라도 그래도 더 보습을 챙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똑같이 아임프롬의 허니 마스크가 있어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아예 알갱이가 없고 정말 꿀 마스크거든요. 보습용 워시오프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원하는 비율로 섞으셔서 하시면 보습도 충전되면서 스크럽까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개 다 알갱이들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각질이 케어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자극에 민감하고 취약하다 하시는 피부면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 피부는 이 다음 단계부터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 단계는 폼 클렌징인데요. 폼 클렌징으로는 라시엘르 곡물 파우더워시랑 넘버즈인 3번 살루룩 이거 두 개가 각질 케어하는 진짜 좋아요. 좁쌀 여드름 할 때는 이거 두 개 말고도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도 추천드리거든요. 그거는 피지를 싹 뽑아가면서 각질 제거도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요처럼 무조건 피지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피지를 그렇게 막 강력하게 흡착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은 아예 뺐고요. 이렇게 두 가지 약산성으로 준비했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파우더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롤링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결 정돈이 되는 거 그리고 고마주 폼이어서 여기 안에 있는 그 필링 젤 같은 제형의 폼 클렌징이 피부에 롤링이 되면서 각질까지 같이 뻗겨내지는 느낌의 폼 클렌징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앞서서 제가 이 워시오프 팩 설명드렸잖아요. 이 워시오프 팩이랑 이 두 가지 제품이랑은 같은 날에 사용하지는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사용할 때도 있거든요. 심한 날에는. 근데 제가 우리 두별이들 피부 타입을 모르니까 이왕이면 다른 날 혹은
같은 날 쓰고 싶으면 아침 저녁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파우더워시랑 고마주 폼 두 가지 전부 다 아주 약한 강도라도 물리적으로 각질을 케어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기보다도 이틀 3일에 한 번씩 사용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우리 두별이들이 여기까지 하셨으면 50%는 하신 거예요. 이렇게 2주 정도 관리를 해주면 손을 이렇게 만졌을 때 요철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되게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요철을 없애는 거에만 치중하면 안 되고 요철을 없앤 다음에 이게 더 좋아지고 다시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수분을 넣어주는 과정에도 힘을 써야 돼요. 수분을 넣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팩을 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워시오프 팩으로 피부를 말끔하게 정돈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팩을 해줬을 때 이게 훨씬 더 잘 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주일 루틴이다 하면은 그 날에 무조건 팩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팩은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촉촉하고 수분도 잘 넣어주고 이거를 뗐을 때 얼굴이 끈적하거나 미끄덩거림이 심한 게 없거든요. 그냥 수분이 그냥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요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린그린 알로에 추천드립니다. 알로에팩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죠? 가성비 너무 좋고 수분 한 번에 뿜뿜 넣어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요거는 빼놓지 않고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알로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시드물의 어성초 시카 에센셜도 괜찮고 나다의 선인장 겔도 괜찮거든요. 이 두 가지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피부에 각질을 말끔하게 정돈해주고 이렇게 팩을 사용해서 수분을 싹 넣어주고 마무리로 수분 스킨케어를 딱 마무리를 하면은 진짜 요철 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수분을 채워주기 위한 스킨케어템 첫 번째 토너 패드. 미들리 데일리 토너 패드 괜찮습니다. 저자극으로 각질 케어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데일리 토너 패드인 건데 저는 사실 닥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얘로 팩토만 해주거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요 세 가지를 다 하셨다고 하면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피부가 너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워시오프 팩이나 파우더워시 같은 것도 자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사용하면은 괜찮아요. 패드가 이렇게 엠보로 되어 있는데 손바닥 하나잖아요. 되게 크거든요. 특히 요철이 있는 부분에는 얘를 접던가 자르던가 해가지고 더 도톰하게 꼼꼼하게 올려주세요. 그렇게 10분, 15분 정도 팩토 해주시고 여기 엠보면 있잖아요. 이 엠보면으로 요철이 고민되는 부위인데 피부가 좀 두꺼운 데는 아주 살살만 닦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너인데요. 토너는 각질 케어용 토너, 수분 충전용 토너, 수분 충전용 토너 중에서도 정말 맑은 수분, 크림 수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각질 케어용 토너는 폴라초이스 각질 제거제죠. 요거는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추천은 안 드리고요. 여기 안에 살리실산 바하가 0.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지를 쫙 가져가면서 피부를 되게 매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에 한해서 혹은 수부지나 건성 피부더라도 이런 코나 나비존처럼 아주 국소 부위에 바르는 용에 한해서만 추천드립니다. 아주 조금만 톡톡해서 이런 데 살짝 피지 많고 요철 많이 나오는 데만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수분 충전용 토너는요. SNH 아쿠아 오아시스 수분 토너, 랑벨 수분 장벽 토너. 랑벨은 크림 스킨에 가깝고 SNH는 촉촉 스킨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피부의 건조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면서 어느 정도 아주 조금의 오일이 정말 0.00001% 느껴져서 마무리가 수분을 잠궈주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돼요. 근데 이게 찐득하거나 끈적이거나 불쾌한 사용감은 아니에요. 이 제품 안에 판테놀도 들어가 있고 히알루론산도 8종이 들어가 있어서 수분을 넉넉하게 쌓아줘야 되는 게 중요해가지고 이 토너를 골랐고요. 지금이 한겨울이니까 혹은 극건성이니까 이 토너 자체도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랑벨의 수분 장벽 토너 괜찮아요. 이게 크림 토너인데 저처럼 지성 피부가 사용해도 무겁고 부담되는 게 없이 장벽을 지켜주면서 수분이 같이 충전되거든요. 랑벨 토너 안에는 에스네이처 토너랑 똑같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으면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세라마이드는 장벽 케어거든요. 그래서 수분도 넣어주면서 장벽 개선도 같이 된다. 조금 더 도톰하게 발린다. 앞에 워시오프 팩이나 파우더 워시, 고마주 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장벽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라마이드로 다시 채워주는 거죠. 촉촉함, 산뜻함은 에스네이처가 낫고요.
보습감, 묵직함은 랑벨이 낫습니다. 그 후에 앰플은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앰플 사용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너무 끈적끈적하지 않은 제형으로 앰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크림도 앰플과 마찬가지로 너무 영양 크림에 너무 오일이 많이 함유된 크림, 우리 엄마가 쓸 것 같은 크림? 그런 것만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크림을 2겹 발라주세요. 요철이 많이 난 부위에 1겹 더 발라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분 폭탄들로 요철이 조금 불기도 하고 앞에 요철을 싹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싹싹싹 들어가면서 요철이 나올 건덕지를 없애줘요. 물론 이때 크림을 잘 고르셔야지 너무 꾸덕하고 너무 영양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크림을 고르셔서 그거를 2겹 발라주시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요즘 폭탄됩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루틴을 해주시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모공 껍질화가 됐던 피부가 일주일 안에 되게 부드럽게 돌아왔었거든요. 우리 두별이들도 넉넉하게 2주 정도 잡으시면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결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거 캡처해주셔서 요철이 고민일 때마다 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